네,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2단원까지 내용을 끝냈고요. 네, 우리가 이제 화학을 다루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살펴보고 있으니까 내용 정리 꼼꼼하게 잘 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3단원을 할 차례네요. 3단원 내용이 화학에서의 질량 관계,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거예요. 이거, 화학 양론.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뭐냐면, 화학 양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이제 화학 양론 하면요,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가장 어렵다. 이건 이제 뭐 가장 복잡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화학 양론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우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기체를 다룬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산염기에 대한 얘기를 배우든지, 또는 이제 뭐 전기화학. 사실은 산염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적정이라든지, 그죠? 최종 뭐 pH 구하는 것들, 이것들이 다 일종의 화학 양론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중에 혼돈스럽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화학 양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제 개수색이거든요. 개수색인데 이게 이제 어떠한 반응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상황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복잡해진 양상으로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따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떠한 개수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단원에서 이제 다룰 내용들이 뭐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제가 이제 자세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PPT 자료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좀 편의상 갖고 온 것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화학 양론에서 다룰 내용들은 이제 원자의 질량에 대한 얘기들, 뭐 우리가 아직 이전 강에서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원자의 질량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의 개념, 몰이 뭐냐 도대체, 그죠? 몰이 뭐야? 뭐 말이 좀 웃기지만 하여튼 몰에 대한 개념들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여기서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화학 양론을 다 뭉뚱해서 모아놓으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아주 기본적인 어떠한 핵심 과정을 배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원별로 크게 연계성을 많이 따지지 않으면서는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공부가 다 끝나시면 나중에는 이러한 양론적인 개념들이 다 이제 섞여야 돼요. 섞인다는 게 막 혼합돼 가지고 막 혼돈스럽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 개수적인 측면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원자의 질량에 대한 얘기를 보는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는 21페이지에 해당하겠네요. 거기 보시면 이제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원자량의 기준은 뭐냐면, 원자량의 기준은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기준이에요. 탄소 기준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탄소를 표현할 때, 이제 보통 원자를 표현할 때 원소 기호가 있고요. 얘는 6번이에요. 얘가 이렇게 12자리가 있죠. 자, 얘는 뭐라 했죠? 얘는 원자 번호라 그랬죠. 그죠? 원자 번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얘는 뭐라냐면 얘는 질량수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쵸? 자, 원자 번호는 누구와 누구를 더한 숫자예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누구를 더한 수? 뭐에 더해? 양성자 수예요. 양성자 수.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질량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에다가 누굴 더한 숫자? 중성자 수를 더한 숫자예요.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놈의 질량을 12.00이라고 기준을 세운 거야. 이게 기준을 세웠어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실제 질량이 아니야. 실제 질량이 아니야. 이렇게 기준을 세운 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실제 질량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실제 질량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얘를 12.00 AMU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요 AMU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자예요. Atomic Mass Unit이고요. 이거를 이제 그람 단위로 바꿀 수도 있어요. 좀 이따가 한번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12.00으로 기준을 세웠다. 이렇게 세워야지만 편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12.00 AMU로 기준을 잡고 나머지 원소들의 상대적인 질량비, 예를 들면은, 자, 예를 들어서 탄소 6의 12짜리보다 1.5배 무겁다. 1.5배 무겁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원자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12.00 곱하기 1.5가 되는 거야. 얼마예요? 18.00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세운 거야.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질량 분석기라는 걸 했단 말이야. 질량 분석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상대적인 어떤 원자량, 그러니까 무게를 이제 우리가 상대적인 어떤 질량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탄소 6의 12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원소가 있어. 얘에 대한 B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 B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B를 알면 얘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얘를 거꾸로 짚을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12.00으로 해놓고 어떤 내가 알고 싶은 그런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비를 이용해서 그놈의 원자량을 표시한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자량이라 그래. 상대적인 값이다. 아시겠죠? 상대적인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갖다 바꿔버리면 많은 부분이 바뀔 수가 있어요.